네, 제가 최근 치매에 대해서 좀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에도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은 아마 암과 치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암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치료 기술이 발달을 많이 했고 또 완치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치매는 아직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 역시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정보들을 알아보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정보들 중에서는 아직 연구 중인 것도 많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는 것들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치매. 보통 저희들이 치매하면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알츠하이머 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뇌질환이죠. 이 뇌질환인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 무려 2,700만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나머지 어떤 치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 치매 환자는 전 세계에 무려 5,5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매년 1,000만 명이 치매에 걸립니다. 또 그만큼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자, 이 치매는 정신혼란과 단기 기억력 상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게 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든지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 기능 같은 것들도 점점 떨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 치매와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신약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아직 100% 효과를 본다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증상을 약간 호전시켜준다, 늦춰준다라는 그 정도인 것이지 100% 예방한다든지 치료를 하는 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리 이런 치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거겠죠. 특히 여러분들이 중년에 접어들었다면요. 지금부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들을 생활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이런 거 검색하시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이 나올 텐데요. 그만큼 방법이 많다는 건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관심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법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 사실 운동은 암이든 고혈압이든 뇌질환이든 어떤 질병이든 빠지지가 않아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추천하는 운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건 바로 걷기입니다. 특히 평소에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분들이라면 걷기를 하는 것으로도 어떤 부족한 운동량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평소 활동량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빠른 걷기를 통해서 본격적인 운동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걷기는 운동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효율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걷는다면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보기는 사실 힘듭니다. 하지만 요즘은 워낙 나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걷기를 권하는 경우가 많죠. 자, 처음에는요, 편안하게 걷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최소한의 근육을 만들어 나가고 또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안한 걷기가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걷기 강도를 높이는 게 좋아요. 보폭을 조금씩 느리거나 발을 조금 더 빨리 움직여서 심박수를 높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본격적인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걷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 혹은 1시간 정도까지 그 사이로 걷기를 하셨을 때 약간 땀이 날 정도로 걷는다면 최고의 걷기 운동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도요, 일상생활에서는 걷기 운동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쉬는 시간에 잠시 한 20분 정도라도 빠르게 걸으시면 소화도 잘 되고 또 운동도 되죠. 퇴근길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한 정거장 정도 먼저 내려서 빠르게 걸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땀이 조금 날 정도로 걸으신 후에 집에 도착해서 샤워하고 식사를 하면 밥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죠. 다만 이때는 식사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밥맛이 좋아지니까 식사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분리수거를 할 때도
쓰레기를 버린 후에 집 주변을 걷다가 들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쓰레기와 분리수거 이거 버리러 가면서 저희 와이프랑 걷기를 하고 또 저는 나갈 때 달리기 옷을 입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산책 후에 바로 달리기를 하러 저는 나갔습니다. 그렇게 걷고 나니까 워밍업으로도 딱 좋은 것 같고요. 또 와이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걷기를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다양한 자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 예방이나 치매 진행을 늦추는 방법에는 두뇌 활동이 빠지지 않는데요. 걷기는 이런 두뇌를 자극하는 요소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걷기를 하시면서 주변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보시기보다는요. 주변의 환경 변화를 느끼고 다양한 정보들을 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길을 계속 다니더라도요. 분명 어제와 오늘이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다른지를 기억해 보시고요. 지나가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보고 다양한 생각을 해보시고 버스에 붙어있는 광고라든지 벽에 붙어있는 광고지라든지 현수막에 있는 광고들을 보고 저건 어떤 내용일까 이런 것들을 상상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집에만 있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좀 적은데요. 밖으로 나가서 걷다 보면 풍경도 바뀌고 또 새로운 자극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두뇌를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스마트폰을 쓰시거나 TV를 보시는 것도 자극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뭔가 화면이 알아서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다 보면 우리가 뭔가 화면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생각을 생각보다는 많이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바깥에 나가시면서 걷기 운동 하시면서 유산소 운동 하시면서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걷기 다음으로 많이 추천하는 운동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셨던 달리기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달리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요. 달리기의 장점과 효과는 제가 정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진짜 월등하죠. 걷기보다 월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체중을 줄이는 것도요. 치매 예방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달리기만큼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운동이 또 없습니다. 진짜. 그것 이외에도 신체가 건강해지고 각종 신체 기능의 밸런스가 맞춰지기 때문에요. 가능하다면 걷기 다음에는 달리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달리기는요. 가급적 젊을 때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또 무리하지 않는 건강한 달리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한참 들어서 달리기를 시작한다는 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충분히 하실 수는 있어요. 가능은 합니다만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미 몸이 조금 질환이 있다든지 아픈 경우에는 아무래도 젊을 때보다는 30대, 20대, 40대보다는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나이가 들어서 달리기를 시작할 때는요. 다른 분들보다는 부상의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쭉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좀 생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젊을 때부터 달리기를 한다고 해도요. 사실 어떤 달리기를 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도하게 경쟁적이고 기록에 치중하는 달리기를 하신 그런 분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건강해 보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달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실제 그런 분들을 좀 주변에서 살펴보면요. 한 나이가 60 정도 넘어서 달리기를 중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중단하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중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젊은 시절 치열하게 달렸던 그 순간들, 수십 번 풀코스를 완주했던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 정도는 정말 치열하게 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끊임없이 반복되고 평생을 그렇게 간다면 나중에 이런 달리기는 여러분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반론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닌데 괜찮은데 라고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요. 매일 민티런에 지금 700개가 넘죠. 지금 채널에 동영상이 총 몇 개가 올라있죠. 785개가 지금 현재 올라와 있거든요. 이 785개가 넘는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최신 영상의 댓글들이 새로 달리는 거 보시겠지만요. 저는 1년 전, 2년 전에 올렸던 영상에도 댓글이 지금 꾸준히 달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매일 살펴보거든요. 그런 댓글에는요. 젊은 시절 혹은 젊은 시절뿐만 아니라 달리기를 시작하셨을 때 굉장히 치열하게 달리고 막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달리시고 풀코스를 정말 수십 번 완주하고 진짜 달리기에 모든 것을 바친 것처럼 때로는 선수처럼 미친 듯이 달렸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달리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후회한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타고난 체력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요. 너무 과도한 달리기로 인해서 오히려 노년에는 더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요. 과거 어떤 연구에서도 운동선수들이 나이 들어서 어떤 건강 상태인지를 연구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상상이 될 겁니다. 궁금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진짜 세계적인 선수들, 다양한 스포츠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까? 과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얼마나 더 건강할까?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런 것도 실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건강하지 않다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물론 여기서도 굉장히 건강하게 사는 분들도 있지만요. 많은 선수들이 실제로는 젊은 시절보다는 월등히 체력이 너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젊은 시절 너무 무리한 것 때문에 어떤 몸에 질병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이 들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젊을 때는 호리호리 하시던 분이 나이 들어서 막 비만이 되신다든지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연구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스포츠 브랜드가 어떤 그런 선수들 치열하게 운동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막 승리하고 정상을 노리는 그런 선수들의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굉장히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어떤 광고 문구들을 사용하면서 저희들을 막 자극하죠. 보통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선수들이 나이 들어서는 보통 사람보다 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 겉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건강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 정말 병원 많이 갑니다. 이 연구가 제가 기억이 그런 선수들의 병원 진료 기록을 체크해가지고 연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것 같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달리기는요. 규칙적으로 하는 적정한 강도의 달리기입니다. 정말 하나도 숨이 차지 않는 너무 편안한 달리기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요. 너무 높은 강도의 달리기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정말 숨이 어느 정도 적당히 차면서도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지켜서 이렇게 꾸준하게 운동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건 적정한 강도의 달리기를 평생 꾸준하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다 제가 붙일게요. 중요한 건 그 운동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죠. 다시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또 그 훈련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게 먼저부터 훈련을 하기 전부터 걱정부터 되는 그런 달리기는 좋지 않습니다. 민티런이 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달리기입니다. 달리기가 여러분 삶의 일부가 되고요. 달리는 매 순간순간이 정말 풍성하고 즐거운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달리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다음으로 추천하는 운동은 저항성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근력이나 근지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맨몸이나 기구의 무게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운동들을 얘기하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는 45만 243명의 정보를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나이와 성별, 유전적 정보들을 모두 고려해서 신체 부위의 조직들을 분석했는데요. 결론을 좀 얘기 드리자면 평생 많은 양의 제지방량을 가진 사람들이 노년에 지적 능력이 높고 동시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도 12% 낮다고 합니다. 자, 이거 단어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체지방량이 아니고요. 제지방량입니다. 제지방량이라는 건 체중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뺀 나머지 무게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는 근육이라든지 골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무게가 들어가죠. 물론 이런 어떤 통계적인 연구가 100% 어떤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은 분명히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또 많은 연구들에서 이런 저항성 운동이 인지 능력을 키우거나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결과를 많이 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신체 능력의 향상이 정신에 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명 치매도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런 저항성 운동도 적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뭐 보충제 같은 것들을 과도하게 드시고 의지하신다든지 아니면 체지방을 극단적으로 줄이신다든지 심지어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것들은 물론 뭐 보기에는 정말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요, 장기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되고 치매든 암이든 다른 어떤 질병이든 그런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항성 운동 역시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자신감을 주는 정도로 적정하게 조절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달리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저항성 운동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달리기와 저항성 운동을 병행해서 만약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루는 달리고 하루는 걷기와 저항성 운동을 하는 그런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건 뭐 여러분들의 체력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매일매일 달리기와 저항성 운동을 하더라도 끄떡없는 분들이 계시고요,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하루 걸러서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테니까 여러분의 몸 상태,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달리기와 저항성 운동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요, 많은 운동들이 치매 예방과 혹은 치매 속도를 늦추는 데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약간 호흡이 가쁘고 약간의 저항을 느낄 정도의 강도로 규칙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즐겁게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달리기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개월간 지나치게 혹사하는 달리기를 한 적은 없는지,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혹사하는 달리기를 뭔가 멋있게 생각하거나 로망처럼 생각하신 경우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요, 가끔 지루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라톤 대회를 신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온몸을 불사지르는 뭔가 달리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혹독한 그런 달리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라톤을 같이 준비하신 분들과 모이다 보면 훈련을 정말 지독할 정도로 훈련을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목표를 달성하면 짜릿한 기분이 들고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한 장점이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도 정말 멋있는 달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면 그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마라톤, 풀코스 마라톤 대회를 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이상 참가한다고 치면 3개월 단위로 이 풀코스를 계속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럼 정말 지독할 정도 훈련을 해야 되고,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즐겁게 완주만 하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어떤 기록을 꾸준히 달성해 나가면서 기록을 계속해서 단축시켜 나가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굉장한 무리가 좀 될 수 있겠죠. 제가 정말 거듭 얘기를 드리지만요, 저는 인생에서 몇 번 정도는 그런 경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평생 그렇게 달리게 되면 오히려 몸을 해칠 뿐입니다. 남은 삶에서 달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오늘 한번 달리기를 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운동에 대한 얘기 들었는데요, 치매를 예방하는 데는 또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는 게 먹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음식이나 영양소를 섭취하라든지 뭐 오메가3를 먹으라든지 이런 어떤 영상이나 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음식들 종류 하나하나 기억하는 건 정말 힘들고, 그냥 한마디로 퉁쳐서 얘기 드리자면요, 건강한 음식을 건강하게 드시면 됩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은 드시지 않는 거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음식이라는 건 또 간단합니다. 가공을 많이 하지 않은 음식이고요, 나쁜 재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건강하게 조리한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건강하게 또 먹어야 된다라는 건 규칙적으로, 그리고 적정한 양을 먹고 편식을 하지 않고 다양한 음식을 먹고 몸에 나쁜 걸 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거 설명하면 이걸 솔직히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건 누구든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식단이나 식습관을 철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진짜 너무 심할 정도 타이트하게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지게 되면 심해진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건강염려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지나치게 건강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잃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은요, 저희들이 가공식품을 먹기도 하고요, 과자도 먹고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뭐 더우면 아이스크림도 먹고, 추울 때는 따뜻한 코코아 한 잔에 뭐 휘핑크림 가득 얹어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바삭한 튀김도 먹고, 때로는 정말 혀가 얼얼해질 정도로 땀을 막 흘릴 정도의 매운 음식들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정말 인생에 또 큰 재미를 놓쳐버리는 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음식을 너무 자주만 먹지 않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로 좀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건강한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저도 평소에는 저희 와이프가 정말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고 음식도 다양하게 해주다 보니까요, 먹는 거는 거의 걱정을 안 하고 가끔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말에 라면을 먹기도 하고요, 뭐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걸 먹기도 하고, 또 캠핑 가면은 맛있는 거를 잔뜩 먹고 막 배가 빵빵해지는 그렇게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살아가는 재미 중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대신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는요, 또다시 열심히 달리고 또 건강한 음식 먹고 여러 가지 활동들 하면서 건강을 챙기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요,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온 게 뭐 통곡물, 과일, 채소, 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심장에 좋은 음식이거든요. 이런 걸 먹게 되면은 심혈관계 질환들이 예방이 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치매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메가3도 좋고요, 생선류도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육류도 가끔 뭐 먹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안 되고, 그렇게 또 육류가 안 드시는 분들 중에는 지방을 또 많이 줄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또 지방 같은 것들, 건강한 지방을 적정하게 먹는 것도 좋습니다.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무래도 음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섭취하기 좀 힘든 분들, 일이 또 바쁘신 분들, 음식을 챙겨 먹기 힘든 1인 가구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요, 영양제를 같이 드시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무조건 모든 걸 음식만으로 다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영양제를 좀 찾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엽산이라든지 비타민 D, 그 다음에 오메가3, 비타민 E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엽산의 경우에는요, 치매 예방에 정말 큰 가능성을 보인 그런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양제로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잎이 많은 채소나 콩, 아니면 통곡물, 과일, 해바라기 씨 같은 데서 많이 섭취를 할 수 있고요. 엽산이 비타민 B였나요? B 종류 중에 하나였나요? 아무튼 그랬을 건데 이것도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 D의 경우에는 일명 저희들이 햇볕 비타민으로 좀 알려져 있죠. 이 비타민 D 수용체는 기억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자, 이런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게 되면 치매 위험을 4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주로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가 있는데요, 역시 치매 예방에 좀 도움이 되고요. 생선을 자주 먹기 힘들다면 이렇게 영양제를 별도로 챙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타민 E는 뇌의 신경 가소성을 돕습니다. 자,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와 정보를 서로 연결하는 그런 뇌의 능력을 저희들이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비타민 E는 이런 신경 가소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뇌에서 생기는 만성 어떤 염증들,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줄이는 기능도 합니다. 그 이외에도 또 저희가 찾아보면 뭐 폴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시금치, 케일 같은 이런 거 드시는 게 좋다고도 얘기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폴라보노이드는 폴리페놀의 일종인데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올리브 오일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봤는데요. 2023년입니다. 최근입니다. 보스턴에서 열린, 이게 몇 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했는데요,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 영양학회 연례회의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 발표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하루에 올리브유를 반 스푼 이상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의 치매 위험이 20% 낮았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요, 마가린이라든지 마요네즈가 아닌 올리브를 사용했을 때 치매로 인한 사망 위험률이 8에서 14% 정도 낮아진다고 추산을 했고요. 특히 여기서는 동물성 식품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어떤 식품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식물성 음식 섭취를 중심으로 하는 식단들이 좀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저도 이런 식물성 식단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아직까지 완전히 육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맛있으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좀 기회가 된다면 저도 이런 식물성 식단 한번 도전해보고 싶기는 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식을 통한 영양 섭취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 어떤 특정 영양소는 육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된다, 이런 연구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있게 이런 영양을 섭취를 해야 되고, 육식을 완전히 끊을 경우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한 그런 연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식물성 식단은 도전해보고 제 스스로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식에 있어서 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담배는 완전히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요, 술을 완전히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죠.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건, 술과 치매에 대한 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술이 치매에 좋지 않은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특히 술을 자주 마시고 많이 마시신다면 그 위험성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술이 직접적으로 치매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지만요, 술 자체가 건강 전반에도 악영향을 주다 보니까 치매가 발병하거나 치매를 가속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아요. 보통 우리는 술 한잔하는 그런 시간을 휴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우리 두뇌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혹사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술을 완전히 끊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제가 원래 술을 잘 마시는 건 아니라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가끔은 시원한 맥주 한 잔이나 아니면 따뜻한 정종, 아니면 사케, 또 하이볼이라든지 향기 가득한 위스키나 꼬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거든요. 캠핑 가면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 술을 완전히 끊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제가 한 달에 한 번, 많아도 2번 정도, 그리고 마셔도 딱 한 잔 정도만 마시려고 하거든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습관처럼 술을 좀 드시거나 한 번에 굉장히 많은 양을 드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